경제는 성장하고 있고, 성장을 하게 되면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게 돼 있고, 그러면 당연히 명목상 세금은 계속 올라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의사결정을 미룰수록 세금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본업으로 와니TV라는 유튜버 하고 있는 먹방러고요. 그리고 이제 부업으로 세무사 하고 있는 문재한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넓게, 폭넓게 세상을 바라본다. 뭐 이렇게 굳이 생각을 해보자면 그런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고요. 저도 이제 뭐 인생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 다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일단은 세무라는 거는 인생 주기에 따라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초반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인이 돼서 은퇴하기 전까지는 노동소득, 내 몸이 자산인 캐시플로가 나오는 소득이 주를 이룰 테니, 어떻게 하면은 뭐 소득세 관련돼서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하지만 이거와 동시에 60세 이후에는 아무래도 나의 노동소득이 아무래도 줄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노동소득이 줄어드는 걸 뭔가는 대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흔히 생각하는 게 3층 연금 제도가 있거든요. 3층 연금은 국민연금, 그 다음에 퇴직연금, 사적연금. 그래서 뭐 흔히들 생각하는 이런 연금 제도를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노후를 대비하는 거. 또 하나는 연금 제도 외에 캐시플로가 나오는 자산을 많이 확보해서 해당 자산에서 이제 캐시플로가 나오면 노후 생활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세금 관리를 조금 관심 있게 공부를 해보신다면 조금 이제 윤택한, 조금 더 나은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요 크게 두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상속이 발생됐어요. 그러면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를 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 최고 상속세율이 혹시 몇 프로인지 아세요? 50%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뭐 금융자산으로 100억이 있는 분들은 뭐 50억을 그냥 금융자산 납부하면 상관없어요. 그래도 좀 크긴 하지만. 근데 100억이라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은 사실은 50억이라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걸 팔지 않는 이상 이거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처럼 문제가 터지는 건 보통 어떤 뭐 신고나 이런 걸 했는데 추후에 뭐 세무조사에 어떤 이슈가 있는 것들이 또 올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발생돼서 저희 같은 전문가를 찾아오면 신고를 잘해드리는 영역이 있는 거고요. 사건이 발생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예상되는 상속세가 많이 나올 것 같다든지 이런 고민이 있다면 사실 미리 오셔서 컨설팅을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의사결정을 자꾸 이제 미루시는 거예요. 뭐 이게 실수라기보다는 이제 대부분 이제 아무래도 의사결정이라는 게 신중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사결정을 미루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하면 아무래도 증여세나 이런 것들이 조금 줄 수 있는데, 추후에 하게 되면 이제 세금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대한민국은 어쨌든 경제는 성장하고 있고, 성장을 하게 되면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게 돼 있고, 그럼 자산은 어쨌든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명목상 세금은 계속 올라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의사결정을 미룰수록 뒤로 갈수록 이제 지불해야 될 비용, 뭐 세금이랑 이런 것들이 좀 커지기 때문에, 만약에 의사결정을 한다면 지금 그냥 오늘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세금이 늘어나는 거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소득은 주는데 관련된 세금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니까 세금 포션이 늘어난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있다면, 이제 자산은 결국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가정, 뭐 인플레이션이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물건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명목상 가치가 올라가면 세금도 따라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세금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이제 아무래도 세금이 많다고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고민을 좀 일찍 하셔서 의사결정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라면 주변의 전문가를 한 3명 정도를 찾아볼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상담을 받아봐요. 뭐 상담 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겠죠. 근데 세 분의 세무사가 동일하게 같은 얘기를 한다. 내가 갖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3명의 세무사가 같은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그 3명의 세무사가 준 솔루션이 괜찮은 솔루션인 것 같아요. 근데
두 명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이 좀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분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조금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무사를 뭐 한 분의 의견도 들어봐도 나쁘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다양하게 상담을 받아 보시면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추후에 발생된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큰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어떤 자산을 갖고 있어. 부동산을 갖고 있다든지 ETF를 갖고 있다든지 이와 관련된 세금은 계속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 있겠죠. 저는 사람도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